오늘 밤에 바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102페이지에서부터 쭉 뒤로 가서 우리 연습 문제. 야, 이거 다 불렀지 아까? 15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태연아,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 3 사이에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야 되나? 그치? 얘가 이 확률이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냐면 요 x값이 변하거든. 요 x값이 변함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x는 0에서 3까지 변한대. 근데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 3까지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3a)가 되잖아. 얘는 1이 돼야 되겠다, 그치? 따라서 a는 얼마야?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뭘 보라 했냐면 0에서부터 a까지, 즉 3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그런데 얘는 어찌됐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냐면 오른쪽 3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x가 0이면 0에서 3까지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x가 3분의 1이면 요 x가 3분의 1이면 3분의 1에서 3까지의 값이 계산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1에서 얘를 빼서 요 놈을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러면은 1에서 뭘 뺄 거냐면 얘가 3분의 1이 되네. 아시겠죠? 그럼 x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넣었더니 뭐가 되냐면 a값은 3분의 1이고요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니? 오케이? 그럼 얘 정리하니까 뭐야? 1 마이너스 9분의 1. 1 빼기 1 플러스 9분의 1을 하니까 얼마야? 9분의 1. 얘가 내가 원하는 값이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아시겠니? (16번)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80보다 작거나 같다는 같은 녀석인데 얘는 0.3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m하고 시그마의 값을 구하세요. 얘네들을 알 수 있는 정보들도 제시되어져 있어요. (0.25일 때 0.1)
0.52일 때 0.2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할까? 뭐 Z로 바꿔서 비교하셔야 되겠죠.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시면 되고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시면 되고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얘가 0.3, 얘가 0.3이라 했거든. 근데 얘 보니까 0.3이라는데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작거나 같은데 0.3이에요. 그러면 이쪽이겠지. 그럼 얘가 0.2, 얘가 0.3 이 정도 값을 가지면 되고 이 값이 뭐야? 시그마분의 3-m이 요 자리에 있으면 되겠어. 얘보다 작거나 같다의 넓이가 확률이 0.3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지? 자, 얘 뭐야? 얘는 뭐지? 얘는 0.2잖아. 근데 요 자리가 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0.3이라네? 얘가 0.3, 0.5, 여기 얼마? 0.1에 해당되는 이 값이 시그마분의 80-m이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3이에요. 오 많이 되네. 그죠? 자, 0에서 0.25까지가 0에서 0.25까지 이 넓이가 0.1이래요. 0에서 0.52까지가 0.1이에요. 이 부분이 0.2야. 얘가 0.52야. 아, 이놈. 그 반대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분의 n-3이 0.52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얘가 0.1, 0.25, 0.1 이 자식. 시그마분의 80-m이 0.25예요. 얘랑 얘를 계산하시면 m값하고 시그마 값 구하실 수 있겠네. 아시겠죠? 계산이 좀 더러워 보이긴 한데 빠르게 해버릴까? 얘 4분의 1 하시면 되고 그러면 시그마는 320의 마이너스 4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좀 더럽다. 100분의 52 50 26 뭐 더 되네? 25 13 이렇게 해서 넘기면 25m 마이너스 75는 13 시그마. 자, 25m 마이너스 75는 13 시그마니까 여기다 13, 우와 제가 엄청 큰데? 13 곱하기 320 마이너스 13 곱하기 4는 4, 1은 4, 4, 32 52m. 겁나 큰데? 몰라. 넘겼더니 52, 25, 77m은 13 곱하기 320 더하기 75. 계산 장렬. 별로다. 틀린 건 없지? 오. 어찌됐건 해야 돼. 그러면 13 곱하기 320은 326, 33은 9. 그 다음에 32, 06, 1, 4106, 75, 5, 3, 4235, 77m. 7 아니면 1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11m은 76에 42, 75. 자, m으로 나눕니다.
M은 55, 51. M이 51이 되네요. M이 55라는데? 아, 속상한데? (711) 762 42 75 35. 아니야, 내가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어. 봐봐, 잘못했잖아. 그지? M은 55 됐고요. 자, M 찾았으니까 시그마는 320에서 5420, 5420, 220을 빼면 100. 자, M 플러스 시그마는 15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해서 이제 뭐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고, 일단 위치 잡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본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지워되지? 어느 회사 직원들 어느 날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 아, 이거 출근 시간을 정규 분포로 표현했네.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그래? 이게 무슨 표현이야? 출근 시간에 관한 정규 분포인데,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아무튼 이런 뭐 확률이 있을 텐데, 73분 이상이 되는 녀석 중에 40%. 그 다음에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얘기다, 그지?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도보, 뭐 이렇게 아니면 버스 이렇게 생각합시다. 버스. 여기서 60%는 버스, 여기서 80%는 버스, 이렇게 갑시다. 이날 출근한 회사 직원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을 구하세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을 찾으러 가야 되겠네. 그지? 지하철을 어떻게 해?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되잖아. 순서대로 그냥 찾아버리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일단 쟤를 찾아야 될 테니까 x가 73 이상의 확률을 따져보면 73-66.4를 15로 나눠야 되겠다, 그치? 이 확률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73-66.4 6 9 6 3 6 6.6 6.6을 15로 나누네. 그럼 150분의 66 3 2 2 3 5. 그럼 얘는 뭐야? 100분의 44 0.44 이렇게 가야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제대로 된 계산인가 아닌가? 뭐가 있어? 단 땡땡땡 0.44가 0.17 얘가 있으니까 잘 찾아왔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0.44보다 커. 여기야 여기 0.44 여기 사이가 뭐야? 0.17이야. 그럼 얘 얼마니? 0.5 마이너스 0.17 0.33이 되는 거야. 그치? 0.33 그러면 얘를 만족할 확률은 0.33이고 얘는 반대니까 0.67이 되겠지. 아시겠죠? 그러면 0.33 곱하기 10분의 4 뭐야? 0.4 더하기 0.67 곱하기 0.2 요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아시겠죠? 지하철 타려면은 10분의 4의 확률로 지하철을 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10분의 2의 확률로 지하철을 탈 거 아니니. (0.132) 0.133 0.266의 확률로 어찌어찌해서 지하철을 탑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또 부러졌네. 계속 부러지고 그래. 갑니다. 지운다. (18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케이스의 무게는 30,5의 제곱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40g 이상 이거 17번하고 좀 비슷한데 얘가 40g 이상인 녀석에 대해서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이러한 확률이 있잖아. 이러한 확률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돼버리겠다. 그치? 일단 계산해버리고 볼까? 이 0.48 0.02 그러면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0.02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휴대폰 케이스를 2,500개 생산했는데 불량품이 57개 이상의 확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x였으면은 여기서는 확률 변수를 y로 바꿔야 돼. 같은 x가 아니야. 같은 x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항분포에서 2,500개의 시행 횟수가 있는데 불량률이 있잖아. 40g 이상이면 불량품이래. 불량품이 될 확률이 얘란 말이야. 그럼
그럼 100분의 2니까 50분의 1의 불량률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잖아. 50분의 1의 확률로 불량품이 되는 이런 이항 분포에서 그러한 녀석이 불량품이 57개 이상이야. 그래? 그러면 Y가 57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 아니 이항 분포인데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정규 분포로 바꾸면 얘네들을 곱했더니 50 컴마 이게 평균이잖아요. 분산 어떻게 하니? 여기다가 거꾸로 50분의 49를 곱하시면 7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시겠지. 그러면 다시 얘를 Z로 바꿔서 50 빼고 7이네. 7로 나누고 1이네. 아, 이 자식 구하라는데? 0에서 1까지가 얼마야? 0.34야. 아, 얘는 0.5에서 빼시면 되겠네. 0.16이야. 내가 원하는 확률은 0.16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 아시겠어?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2시간째 계속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오늘 풀어드린 문제들이 다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중요한 문제들이고 수능 기출 문제고 하니까 동영상 보고 꼭 따라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꼭 푸시면 돼요. 확률과 통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맞거든. 그런데 그게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수학이라는 게 뭐 딱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나? 우리 이 공간 안에 지금 10명 있잖아. 나 포함해가지고 수학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어? 1명? 네 맞아요. 저는 좋아하긴 해요. 나 빼고 니네들은 왜 하냐?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근데 그나마 확통이 괜찮은 게 뭐냐면 띄엄띄엄 공부해도 해볼 만한, 띄엄띄엄 해도 얼추 확률이 높아. 할만한. 미적분은 빵꾸 나잖아. 그럼 바로 전과자 돼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그렇잖아. 갑자기 뭐가 팍 나왔는데 그래서 많이 봤더라. 그럼 뭐해?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잖아. 난 사실 오늘 통계적 추정 설명할 줄 알았거든. 근데 매번 예상은 빗나가지만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문제 풀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한두 명이 표정이 안 좋아. 알아. 보고 따라서 해. 보고 따라서 해도 충분히 도움되는 문제들이니까. 알겠지? 요것만 풀어도 돼? 거짓말 살짝 보태가지고 돼. 오늘 풀어준 것만 알아도 버틸만 하다고. 아시겠죠? 자, 마지막 거 한번 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흰 바둑돌 5개와 검은 바둑돌 많네. 실수다. 이렇게 있습니다. 바둑통에서 임의로 한 개의 바둑돌을 꺼냅니다. 이때 흰 바둑돌이 나오면 25분의 5, 5분의 1의 확률로 검은 바둑돌은 5분의 4의 확률로, 자 5분의 1의 확률로 10점을 얻고요. 검은 바둑돌이 나오면 2점을 잃습니다. 얘가 X, 얘가 Y. X 플러스 Y는 1600회. 에이 됐네. 됐지? 어떻게? 이항분포 1600회
x 기준으로 x가 나올 확률 5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때 확률 변수 누구? x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되잖아. 이때 x가 아니 점수 뭐야? 점수 y. 아니야 y 얘 y 있잖아. 얘라 모르겠다. z. z 하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점수 10x-2y 이렇게 하시면 되죠. 10x-2y가 점수예요. 얘가 1024점 이하예요. 얘가 점수. 한글로 쓰면 되죠. 내 친구 이름 점수 있었는데. 진짜 웃기려 한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 내 짝꿍 이름이 김점수였어. 진짜인데? 근데 점수가 우리 검도부여가지고 나중에 만났는데 뭐하고 지내? 그랬더니 북구청 검도 선수 하고 있었어. 검도 프로 선수 하고 있었어.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네. 자, 이건 해야지. 자, 그러면 y에다 뭘 집어넣을까? 1600 마이너스 x잖아. 얘를 여기다 넣자고. 그러면 10x 마이너스 3200에 플러스 2x가 1024 더하면 12x 4224 약간 자신감이 없어. 2로 나눕니다. 6으로 될까? 몰라. 3으로 나눕니다. 2로 나눕니다. 아하,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다시 얘는 뭘로 바꿔야 되니?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죠? 쟤들 곱하니까 5, 3, 15, 5, 20, 320, 320 곱하기 5분의 4 5, 6, 30 5, 4, 20 곱하기 4 얘는 얼마야? 88에 64 2는 4 16의 제곱이네요. 16의 제곱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럼 얘는 Z로 바꾸시고 352에서 320 빼니까 32를 16으로 나니까 2 얘는 뭐야? 0.5 자, 2까지는 얼마니? 0.4772 더하시면 0.9772가 되시겠습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개념편 끝났고요. 유형편 점검 봅시다. 유형편은 저번에 내가 34페이지 풀어줬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통계적 추정 앞에까지만 보면 되겠구나. 자, 37페이지 질문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6번 보도록 합시다.
확률 변수가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대요. 이 사이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를 fx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e-x와 f의 e 플러스 x가 같다. 야, 일단 얘는 뭐야? 대칭축이 2라는 얘기다, 그지? 대칭축이 2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립한답니다. 그러면은 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지? 0을 넣으면 이 같고요. 아, 이거 어차피 그냥 쌍으로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아, 얘가 x가 0에서 2까지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x가 0에서 2까지 움직여? 근데 얘가 쌍으로 움직이니까 내가 0을 집어넣으면 0은 어떻게 집어넣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0을 F가 되잖아.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2를 집어넣으면 F0 값하고 F4 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 확률 변수는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x는 이렇게 움직이시고 y는 x의 대칭이 되고, 이때 0에서 1까지가 이 넓이가 3분의 1이에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1에서 3까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1에서 3까지 0에서 1까지가 3분의 1일 때, 그럼 얘가 3분의 1이면 얘도 3분의 1이어야 되지. 야, 그럼 1에서 3까지는 얼마가 되니?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전 범위여가지고 전체 확률이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3분의 1, 얘가 3분의 1, 얘가 3분의 1. 그래서 1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하니까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 됐죠? 자, 45페이지 질문, 46페이지 질문, 47페이지 질문, 42에 23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반, 2반, 3반 평균이 52, 54, 55. 아, 여학교구나. 그치? 아, 여학교도 52면 좀 무거운 건가요? 네? 아니, 전 잘 몰라요. 저는 몸무게가, 나 몸무게 얼마일 것 같아? 40. 근데? 갑자기 더워지네? 아무튼 내 몸무게는 아니야. 나 이 몸무게가 초등학교 고학년? 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사실. 그때 키가 몇이셨어요? 저 키도 뭐. 키 얘기하지 마. 왜 키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야, 이거 중학교 키인가? 고등학교 때 키인가? 그럴걸? 아무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kg, 5kg, 8kg예요. 세 반에서 임의로 학생을 한 명씩 뽑아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A반 학생은
A반? 일반 학생 A는 55kg, 2반 학생은 56kg, 또 C반의 한 학생은 60kg였는데 각자 자기 반에서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무거운 학생은 우리 뭐 구하면 돼? Z값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지? Z를 구할 때 x-m 오버 시그마 이렇게 했었잖아. 요게 지금 55, 56, 60 되는 학생들의 몸무게고, 얘가 반평균, 얘가 반표준 편차, 이렇게 따져보면 되거든. 그러면은 A라는 값은 55 마이너스 52 나누기 6, B라는 값은 56 마이너스 54 나누기 5, C라는 값은 60 마이너스 55 나누기 8, 이거 하시면 되거든요. 얘 6분의 3, 2분의 1, 0.5 정도 되고요. 얘는 5분의 2니까 0.4 정도 되고요. 얘 뭐야? 8분의 5예요. 그러면 8로 나누면 8, 6, 48, 0.6 땡땡땡 이렇게 돼요. 따라서 C가 자기 반에서 무겁고요. 그 다음에 A고요. 그 다음 B 순서가 각 반에서의 몸무게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C, A,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지? 오케이. 그럼 48, 49, 50, 38번, 41번. 41번, 한 번에 시행해서 6점을 얻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4분의 3이야. 얘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게임을 192회 독립적으로 시행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X번, 얘가 Y번, 얘네 둘을 더하면 192회. 그럼 봐봐. X에 대한 이항 분포가 192회 시행에다가 X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런데 점수는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6점 X 마이너스 2점 Y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점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X 플러스 Y가 192니까 Y 자리에 192의 마이너스 X라고 한 녀석을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6X 마이너스 2에 192의 마이너스 X를 하시면 8X 마이너스 384라고 하는 이 점수가 96점 이상일 때를 따져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면 8X가 384에 플러스 96이니까 480 이상이 되고, X라는 자식이 60번 이상 나오면 된대. 그러한 확률을 찾아봐. 이항분포로 나왔는데 확률을 물어봐. 그럼 나는 뭐하지? 정규분포로 넘어가야 되지. 4, 4, 16, 4, 8에 32,
48 곱하기 4분의 3 16 곱하기 3 아닌데? 12 곱하기 3인데? 36 6의 제곱이야. 이렇게 대신에 얘를 Z로 바꿨더니 48 뺐더니 12 6으로 나눴더니 2 Z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똥똥똥 2는 뭐? 0.4772 내가 원하는 녀석은 0.5에서 0.4772를 빼야 돼요. 822 0.0228이야 라고 구하시면 되겠음. 됐지? 하나 더. 번 41번 빨간 공 2개 파란 공 5개 노란 공 3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400회 반복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시작하면 되냐? 그런데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했거든. 파란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 했거든. 뭐야?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는 한 개를 뽑으니까 얘가 한 개를 뽑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0, 1 이렇게 하면 되지. 야, 그럼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0개네? 10분의 2 5분의 1이네. 이렇게 하면 되고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네.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까지 해서 어떤 관계식을 찾아야 돼. 상관없지. 빨간 공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고 파란 공에 관한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그리고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y가 23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것만 찾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찾아놓고 가야 되겠네. 80 곱하기 5분의 4 5의 5, 6, 30 곱하기 4 64 8의 제곱. 자, 얘는 200 곱하기 2분의 1 100 10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정기분포로 바꿨습니다. Z는 K-80 나누기 8 Z는 230 나누기 13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은 뭐? 0 합은 0. 반대 여기 있으니까 합은 0. 8분의 K-80 플러스 3은 0 K-80 플러스 24는 0 K는 80 24 K는 56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